의원님께 그분이란? 긴장되네요.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는 정치포차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와 유권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부평에서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정치포차 패널로는요 최환 민지은행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보통 자영업자들이 개업을 하면 개업 특수를 한 몇 개월 누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한 2년치를 번 것 같아요. 2년치를요. 그 이제 월드컵 기간 6월, 7월 막 이때 네, 막 두세 달 동안에 그걸로 한 2, 3년은 잘 버텼는데 부평에 GM 대우자동차 지금 한국 GM 예전엔 대우자동차였는데 그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1,700명이 정리해고되면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오니까 지역 경제가 출렁이게 됐죠. 저희 가게에도 여파가 밀려오더라고요. 대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이전하거나 하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줄면서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황당했던 거는 정리해고됐거나 실직됐던 노동자들이 다시 골목경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이 경쟁이 심해졌죠. 포화가 그 유효 소비층은 실직돼서 줄어드는 반면에 실직자들이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악순환이 지역 경제에서 한 2000년도서부터 2010년 사이에 많이 발생하면서 자영업의 문제가 이게 정말 개인의 노력으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국가의 정책이면 정책, 지역 경제, 지역 사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모여갖고 모색도 하고 뭔가 대안을 요구해야겠다 싶어서요. 그때 이제 경험을 갖고 2000년도 한 5, 6년도서부터 해갖고 저희가 지역 상권의 상인들하고 같이 상인 단체를 만들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 상인 단체들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이라든가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든가 대기업 마트들 이런 SSM들이 골목에 자꾸 들어오는 거,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진출에 대해서 좀 규제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상인들이 같이 좀 모여서 활동을 하게 시작된 겁니다. 의원님이 이제 소상공인 운동 하신 게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시초라고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시에 소상공인 운동 하시면서 이룬 성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협상을 이 카드사들이 하겠으니까 일방적으로 그죠? 설정을 하죠. 그런 상태로 해서 사실은 불공정하게 한 10년 전만 해도 막 4.5%, 3% 막 이런 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냈었는데 와, 그 정도로 높았나요? 네네. 지금은 거의 1.3%, 1.몇 프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2000년도서부터 시작했던 카드 수수료 운동이 3개월 정도 상인들이 농성까지도 했었거든요. 아, 문재인 정부 때요? 네.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통해서 여신 전문 업법도 조금 개정을 했었고 골목 상권에 들어오려는 SSM이나 대형마트에 대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상생법 이런 법들을 통해서 규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일요일 날 쉬고 이게 그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을 그때 했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통제 때문에 힘들었었지만 소상공인 경제는 말도 못하게 지금 피폐화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손실보상법. 사회적 격리나 영업 제한, 국가가 내린 감염병 통제에 충실히 따랐던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은 걸 보상해줘야 된다, 국가가. 어쨌든 상당히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는데 실제 뭔가 이제 딱 이동주표 법안으로서 딱 완성이 되기까지 수치적으로 성과가 약간 안 나온 건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코로나 손실보상법처럼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법안을 내면은 비슷한 법안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죠? 대안 입법으로 대체 토론되면서 한꺼번에 묶여서 이제 처리가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 또 의원님께서 제가 한 잔, 한잔 따라주시면은 자, 소주는 아, 이거야. 아, 이거 어떻게 클로즈업 되나요? 의원님께서 따라주시는 거 한 잔 받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 또 네네. 부평 지역을 위해서 건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평 지역의 우리 시민 여러분, 새로운 윤석열 정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좀 지났는데 이게 참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포차도 소상공인 프로그램 같아요. 꼭 제목만 봐서는. 그러네. 네, 주정과 포차를 운영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정치 포차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 포차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화이팅! 이런 소상공인분들의 식당을 찾아가서 늘 하는데 일맥상통하네요. 그래서 이제 정계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구로 출마를 하셔야 되는데 부평구 을로 네. 정하셨어요. 지역구를 딱 찍으셨어요. 근데 부평 을 지역은 지금 사선 중진 의원인 홍영표 의원님께서 계시잖아요. 돌파구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공천을 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부평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게 된 거는 오래전부터 고민은 있었습니다. 인천대학교를 마치고 나서 사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부평 청천동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고 일하고 했던 동네라서 이 지역에 관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평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정치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 개발의 문제라든가 교통의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삶의 질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삶의 문제는 또 이게 정치 문제하고도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정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정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평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사선 중진 의원을 겨냥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이제 부평 을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있죠. 당내 경쟁자가 우선 다양해요. 그럴 만한 것이 인천에서 계양 부평은 약간 민주당 강태 쪽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평가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경쟁력을 돌파하실 건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시대, 전환의 시대. 근데 그 전환과 변화에 맞게끔 사실 정치도 좀 변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저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걸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치가 국민들이 부평구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족하다. 현장 중심의 정치를 했던 경험을 장점으로서 내세워서 그 어려운 경선을 제가 한번 정면 돌파해 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현장에 가까운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젊은 세대의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인으로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되셔야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보다는 10년 이상 젊거든요. 그죠. 새로운 뉴 제네레이션 시대의 정치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젊음을 제가 갖고 있다. 특별히 공천에 가산점은 없는데 20년, 21년, 22년 국정감사 우수 의정 대상을 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3기 그리고 올해 5기 원내대표 부대표단에 좀 참여를 해서 당과 관련된 정책의 일선에서 만드는데 활동을 좀 했었다 생각 들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 민주당에 6개의 전국위원회가 있어요.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올해 제가 당대표한테 아주 간곡히 제안하고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라고 전국 조직을 우리 당내에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가산점이 있습니다. 전국 조직 상설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5기 원내대표단에서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3기 때 만들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올해 5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소상공인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뭔가 자기들의 대변해 줄 수 있는 세력을 원했는데 민주당에서 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노년위원회 못지않게 이 상인들의 문제를 이제 전국조직 민주당 안에서 대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상설적인 당주상의 상설적인 위원회로 소상공인위원회를 만들게 됐는데요. 초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경선에서도 좀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제일 우수 국회의원 네. 네. 느낌을 그럼요. 3년 연속 인투TV를 지금 보시는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우리의 저기 만남을 좀 축복하는 의미로 아름다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우성이라고. 아름다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아우성! 일단 부평이 약간 또 원도심이기도 하고 현안들이 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좀 주로 눈여겨보셨던 현안이 있으실까요? 부평 지역에? 치킨 장사할 때도 자주 오는 분들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었어요. 사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에너지 전환 시대가 되면서 전기차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전기차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평 GM은 그거에 대한 투자가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만큼 보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차도 안 팔리고 GM이 부평의 2공장인가요? 그게 올해인가요?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이제 산업이 활동을 하면서 해결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역 경제에서 이 GM 자동차 문제만큼은 빨리 좀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게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부평 공장, 한국GM 부평 공장의 이제 돌파구는 진짜 차세대 어떤 미래차, 전기차라는 이야기는 뭐 작년 뭐 지방선거 때도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고 공약이었는데, 그거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이 또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닌가 또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군부대와 관련된 현안들이 많아요. 네네. 뭐 캠프마켓, 재산보급단, 오정동, 부천의 오정동 군부대 뭐 17사단 얘기도 있고, 그리고 1113 공병단 네. 얘기도 있는데 첨예한 막 갈등이 나타나요. 근데 저는 캠프마켓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고 역사공원을 만드냐 아니면 그냥 시민공원을 만드냐 뭐 다 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네.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그 옆 동네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캠프마켓이 역사적으로 일제 치하 시절에 일본군의 보급기지로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개방돼 있는 구역 안에서도 보면 지하에 시설들이 조사되고 발굴되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사회 단체들, 그러니까 여기를 역사적인 보전 지역으로 유지해야 된다. 나름의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인접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살리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이게 정치가 지방 행정이 그런 역할들을 좀 잘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느 한쪽을 배제해 갖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쨌든 지금 부평구 총장님께서도 어쨌든 같은 당이세요. 근데 최근에 요새 좀 저는 부평 지역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느끼는 게 부평구가 행정적으로 정말 주도성을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약간 동네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솔직히 들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부천시와 오정동 군부대 협의 사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북부권 계양, 부평, 부천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1113 공병단 사업자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지부진한 그런 행정 추진 절차, 그리고 또 부평의 또 데이터 센터 요새 전자파 문제로 좀 주민들이 걱정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 잇따라서 좀 주민들의 이익과 괴리가 되는 행정들이 펼쳐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아요. 현재 좀 우리 부평구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런 문제들 부평구가 원도심으로서 좀 소외받는다 이런 우려들과 지적들을 어떻게 좀 깨고 싶으신지 좀 궁금한데. 일단 부천 오정동의 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자치단체 간에 신뢰가 깨지고 약속을 저버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SK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지중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구청 구행정 안에서 이 문제를 얼마만큼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전 측하고 제가 이제 접촉해 본 결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회 그래도 3년 이상 산업위 활동을 하면서 그 경험을 갖고 한번 제가 만약 이제 재선이 되면 부평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지방행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중앙의 정치와
당정 간의 협의를 해서도 풀어야 될 문제들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지금의 여기 현직 단체장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시며 저처럼 비례대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서로 간에 부족했던 것 또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데이터 센터 문제 같은 거는 좀 산자위로서 그러니까, 네. 조율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부평의 다양한 주민들이 니즈 중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갖다가 조금 주민들이 공동체로 해서 그 수익을 같이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는 만나고 그 뭐 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의 그런 정책들이 시민들한테는 그게 단 뭔 상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대척점에 서게 되더라고요. 좀 주민들에게 더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 듣고 싶어요. 특별히 뭐 네. 한 주주가 돈을 제일 네.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배당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사실은 생활 정치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 탄소 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저 이 점에서 아쉬운 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탄소 중립 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자발적인 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도 끊쳐 심지어는 고발까지 해갖고 저는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러다 보면 권위주의적인 이 정부의 정책에 어떤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들을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역시 예. 자 그럼 이제 한 잔 더 드리고 저희 또 마지막으로 좀 또 아픈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안 아픈 걸로 하면 안 예. 될까요? 아 이게 또 제가 그러고 싶은데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사회적 기업들 예. 위해서 응원을 예. 하는 격. 제가요? 예. 인천 사회적 기업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환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 사회적 경제도 또 한 축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하면 위하여 아, 좋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를 위하여! 아. 파이팅! 제가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좀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개파가 없다면 없지 않습니다. 뭐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주로 불리는데 요새 이제 의원님께서 SNS에 주로 이렇게 막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함께하는 네. 사진이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업로드하시면서 너무 좀 이렇게 개파에 기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시선도 있어요. 이거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천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간사이기도 하고요. 네.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을기본권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를 21대 들어서 하면서 제가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해야 되는 활동이다 하는 것들을 만들면 거기에 또 위원장을 맡아주세요. 소상공인 전국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전에 송영길 당대표 때나 그 이전에 우리 이낙연 당대표 때도 제가 요청은 했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되면서 사실은 이게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뜻을 같이 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났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당에 있어요. 선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하고 함께 해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회심의 질문이 무색해졌네요. 지금 뭐 가장 눈앞에 넘어야 할 산은 뭐 현역 중진 의원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좀 가벼운 스몰 네. 질문으로 뭐 이동주 의원님께 그분이란? 네, 요 자막 나갑니다. 네, 그분이란? 예. 자, 요 한잔 하면서 예. 긴장되네요. 지금 현재 4선을 하면서 부평에서 많은 노력을, 헌신과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런 새로운 비전과 혁신적인 모습을 갖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또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분들이 있으시면요 정치포차에 함께 출연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도 불러주세요. 같이 또 그러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죠? 패널도 같아야 또 네, 형평성 네, 있으시니까 부평 을 지역구에서 이제 정치포차 뭐 이동주 의원님 첫
손님으로 모셔봤습니다. 이동주 의원님이 정말 짧게 네. 그냥 앞으로 포부 네, 시민 여러분들한테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과 혁신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하여! 이하여! 오늘 저희 오랜만에 찾아온 인투TV 정치포차 부평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신 비례대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셔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